먹자골목마다 테바나카, 테바나카, 테바나카. 어느새 닭날개 하나로 시작된 전쟁이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저가 생맥주와 닭날개로 대표되는 이 프랜차이즈들, 정말 창업하면 돈이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치킨 게임의 패자로 만들게 될까요? 오늘은 테바나카 프랜차이즈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창업을 고민하는 50대 은퇴자들에게 이 경고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왜 이 사업이 위험한지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테바나카 열풍 닭날개 하나로 시작된 치킨 게임의 진실, 먹자골목마다 하나둘씩 생겨나는 테바나카 프랜차이즈, 생맥주 한 잔에 1,900원, 닭날개 하나에 900원이라는 초저가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소자본 고수익 창업처럼 보이는 이 사업, 정말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선택일까요? 오늘은 테바나카 열풍의 진짜 이면을 살펴보고 왜 이 사업이 단순한 창업 아이템이 아닌 위험한 치킨 게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특히 50대 은퇴자라면 이 영상을 통해 테바나카 창업의 리스크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나? 테바나카 프랜차이즈 매장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먹자골목마다 하나씩 생겨나는 매장들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을까요? 초저가 전략으로 소비자 유치. 테바나카의 핵심은 초저가 생맥주와 닭날개입니다. 생맥주 한 잔 1,900원, 닭날개 하나 900원이라는 가격은 소비자들에게 가성비의 정점을 제공하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초저가 메뉴는 불황 속에서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를 공략하며 단기간에 매장 방문객을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가맹사업 확장을 통한 시장 점유. 테바나카 본사들은 소규모 투자로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마케팅으로 가맹점주들을 유치하며 빠르게 매장을 확장했습니다. 저렴한 창업 비용과 단순한 메뉴 구성으로 진입 장벽을 낮췄고 이는 곧 우후죽순 매장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창업 희망자들은 이 브랜드의 저비용 고효율 이미지를 보고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겉보기엔 성공처럼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초저가 전략의 함정, 낮은 마진율과 높은 고정비용. 테바나카의 초저가 전략은 손님을 유치하는데 효과적이지만 실제 운영 수익은 기대만큼 높지 않습니다. 닭날개와 생맥주는 기본적으로 원가 대비 마진율이 낮은 품목입니다. 매출을 늘리기 위해 손님이 많아질수록 인건비, 전기세, 재료비 등 고정비용도 함께 증가합니다. 높은 회전율의 한계. 초저가 전략은 고객 회전율이 높아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 테이블당 객단가는 평균 1만 원 내외로 낮고 손님이 많아도 이익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매장 내부는 늘 손님으로 가득 차 있어도 운영 후 남는 순이익은 미미한 수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은 가격의 지속 가능성 문제. 초저가 정책을 유지하려면 원가를 극단적으로 낮추거나 운영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 재료 품질을 낮추면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이는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적은 인력을 고용하면 직원과 점주의 노동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집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점주의 부담만 커지고 본사의 전략에 의존하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경쟁 심화로 인한 치킨 게임. 먹자골목마다 벌어지는 출혈 경쟁. 테바나카 프랜차이즈는 짧은 시간 안에 같은 지역에 여러 매장이 생기며 과잉 경쟁 상태에 빠졌습니다. 먹자골목에서 테바나카 매장끼리 손님을 뺏기 위한 가격 경쟁을 벌이며 출혈 마케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이 심화될수록 가맹점주들의 마진은 더욱 줄어들고 이는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합니다. 본사의 책임 회피. 테바나카 본사는 매장 확대와 브랜드 성장에만 집중하며 가맹점주의 어려움은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는 로열티와 재료비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지만 매출 하락이나 손익 악화는 가맹점주의 몫으로 전가됩니다. 결국 가맹점주는 경쟁 속에서 생존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일이 반복됩니다. 닭날개 싸움. 치킨 게임의 패자가 되지 마라. 테바나카 프랜차이즈는 겉보기엔 성공적인 사업 모델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는 낮은 수익성, 과잉 경쟁, 본사의 무책임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50대 은퇴자들에게는 노후 자산과 시간을 잃게 만드는 위험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테바나카 운영의 현실 수익은 본사, 고통은 가맹점주의 몫. 테바나카 프랜차이즈가 저비용 고수익을 강조하며 많은 창업자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은 테바나카 매장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수익 구조의 문제와 왜 가맹점주들이 점점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50대 은퇴자라면 이 내용을 통해 테바나카 창업이 정말로 적합한 선택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바나카의 매출 구조 정말 돈이 될까? 낮은 마진율의 함정. 테바나카 프랜차이즈의 주요 메뉴는 생맥주와 닭날개 튀김,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한 사이드 메뉴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구성처럼 보이지만 이 구조가 가맹점주들에게는 심각한 수익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닭날개와 생맥주는 기본적으로 원가가 높은 품목입니다. 닭날개는 한 개당 원가가 약 500원에서 600원이며 여기에 튀김 기름, 조리시간, 인건비가 추가됩니다. 생맥주는 한 잔당 원가는 약 800원에서 1000원이지만 냉장 관리와 CO 가스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초저가 판매로 인한 낮은 마진, 닭날개를 900원에 판매하고 생맥주를 1900원에 제공하면 남는 마진은 1015%에 불과합니다. 매출이 높아도 실제로 남는 이익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고정 비용의 압박. 매장을 운영하는 데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임대료 주요 상권에 위치한 매장의 경우 월 200만 500만 원, 인건비 직원 23명, 기준 월 500만 800만 원, 재료비 매출의 약 3540%, 로열티 및 기타 비용 매출의 약 810%, 결국 한 달에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더라도 순수익은 고정비를 제외하면 500만 7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초기 투자금 약 2억 3억 원을 회수하는데 57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본사의 수익 구조 가맹점주를 희생시키다. 본사의 안정적인 수익 모델. 테바나카 본사는 매출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열티 가맹점 매출의 약 8%를 고정적으로 수취. 재료비 본사가 지정한 공급업체에서만 재료를 구매하도록 강제. 닭날개, 튀김가루, 소스 등은 본사로부터 공급받으며 이는 시장 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케팅 분담금. 본사의 전국 단위 광고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분담. 가맹점주의 부담은 증가. 본사는 신규 가맹점 모집과 브랜드 확장에만 집중하며 기존 가맹점주들의 부담은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하락의 책임 전가. 본사는 매출 부진이 발생하면 이를 가맹점주의 능력 부족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추가 비용 요구. 본사는 프로모션, 신메뉴 출시, 리모델링 등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기도 합니다. 결국 본사는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반면 가맹점주는 매출 변동과 비용 증가의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경쟁과 소비 트렌드 변화의 압박. 먹자골목에서의 치열한 경쟁. 테바나카 매장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생겨나 같은 지역 내에서 경쟁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가격 경쟁. 같은 브랜드 가맹점끼리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할인 행사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출혈 경쟁이 발생. 매출 분산. 같은 상권에 여러 매장이 생기면서 기존 매장의 매출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소비자 트렌드의 변화. 소비자들은 단순히 저렴한 가격뿐 아니라 독창적인 메뉴와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매장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바나카 같은 초저가 전략은 소비자에게 금방 식상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속적인 메뉴 개발과 차별화된 서비스가 부족하면 소비자들은 더 흥미로운 대안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가맹점 폐업의 위험성과 도미노 효과. 실패 시의 재정적 손실. 테바나카 가맹점이 폐업하면 초기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남은 재고와 장비 매각은 예상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임대 계약 해지 비용 등 추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브랜드 이미지 훼손. 폐업하는 매장이 늘어나면 테바나카 브랜드 전체의 신뢰도와 이미지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는 다른 가맹점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브랜드 자체의 생존 가능성을 위협합니다. 결론. 테바나카 치킨게임의 패자가 되지 마라. 테바나카 프랜차이즈는 초저가 전략과 간단한 운영 방식을 내세우며 많은 창업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의 현실은 낮은 마진율, 높은 고정비용, 본사의 일방적 구조로 인해 가맹점주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는 사업 모델입니다. 특히 50대 은퇴자라면 이 사업의 리스크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테바나카 실패 사례. 본사만 성공, 가맹점주는 희생양. 테바나카 프랜차이즈는 초저가 전략으로 소비자와 창업 희망자들을 매혹시켰지만 그 이면에는 실패한 가맹점주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테바나카 실패 사례를 통해 왜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지, 그리고 본사가 안정적인 이익을 얻는 동안 가맹점주가 희생을 강요당하는 구조적 문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테바나카 실패 사례. 매출은 높은데
남는 돈은 없다. 서울 강남구의 한 테바나카 매장. 이 매장은 오픈 첫 해에 월 평균 매출 5천만 원을 기록하며 비교적 성공적인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매출 대비 이익률을 계산해보니 매달 순수익은 400만 5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수익 구조 분석. 매출 5천만 원, 재료비 2천만 원 40%, 임대료 800만 원 16%, 인건비 1200만 원 24%, 기타 비용 로열티, 전기세 등 600만 원 12%, 순이익 약 400만 원 8%. 결국 매출이 늘어나도 남는 돈이 적은 구조로 인해 가맹점주는 초기 투자금 약 2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3년 만에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테바나카 매장. 이 매장은 상권이 좋지 않아 월 매출이 3천만 원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고정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매달 적자가 발생했고 결국 오픈 1년 만에 폐업했습니다. 문제의 원인. 본사는 상권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을 승인하며 가맹점주의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낮아도 로열티와 재료비는 고정적으로 본사에 납부해야 했기 때문에 가맹점주는 매달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본사만 안정적인 이유. 수익 구조의 불균형. 본사는 고정 수익을 확보, 테바나카 본사는 매출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습니다. 로열티 매출의 약 810%를 본사에 납부, 재료비 본사가 지정한 공급업체를 통해 재료를 구매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본사는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합니다. 리스크는 가맹점주의 모호, 본사는 매출 감소, 상권 문제, 경쟁 심화 등 가맹점 운영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가맹점주는 고정비와 본사에 납부해야 할 비용을 모두 감당해야 하며 이는 매출이 부진할수록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본사의 확장 중심 전략. 본사는 신규 가맹점 모집에만 집중하며 기존 가맹점주의 운영 지원에는 소홀합니다. 이는 시장 포화 상태를 초래하며 기존 가맹점끼리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초저가 전략의 지속 가능성 문제. 소비자의 관심은 유행에 불과. 테바나카의 초저가 전략은 단기간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유행이 지나면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비슷한 가격과 메뉴를 제공하는 경쟁 브랜드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은 더 이상 테바나카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품질 저하와 소비자 불만. 초저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재료비를 절감하거나 서비스 품질을 낮추면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이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집니다. 소비자는 저렴하지만 품질이 낮은 음식보다 약간 더 비싸더라도 만족감 높은 브랜드를 선택합니다. 가맹점 폐업의 도미노 효과. 매출 부진과 운영 부담으로 폐업하는 매장이 늘어나면 브랜드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는 다른 가맹점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과적으로 브랜드 자체가 쇠퇴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패 사례가 주는 교훈. 안정적이지 않은 프랜차이즈 사업. 테바나카와 같은 초저가 프랜차이즈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사는 이익을 얻지만 가맹점주는 고정비와 경쟁 부담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초저가 전략은 장기적으로 브랜드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킵니다. 창업자의 신중한 판단 필요. 50대 은퇴자들에게 테바나카와 같은 프랜차이즈 창업은 노후 자산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초기 투자금, 고정비, 시장 리스크를 모두 감안했을 때 테바나카는 안전한 창업 아이템이 아닙니다. 결론은 테바나카, 지속 가능한 선택이 아니다. 테바나카 프랜차이즈는 초저가 전략으로 단기간 주목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낮은 수익성, 치열한 경쟁, 본사의 무책임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50대 창업자들에게는 이 사업이 재정적, 체력적, 심리적 부담을 안길 위험이 큽니다. 테바나카 창업. 다시 생각해보세요. 테바나카 프랜차이즈의 화려한 외형 뒤에는 낮은 수익성, 과잉 경쟁, 그리고 본사의 일방적 구조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은퇴자라면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겉으로는 매력적인 사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리스크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창업을 고민하는 중장년층에게 적합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미래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